자, 이번 시간은 공유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시게 될 텐데, 요게 앞에서 이제 단독 소유권하고 비교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판례 하나 바뀐 게 있어가지고 좀 교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문제도 중간에 수정을 좀 해야 될 테고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가볼까요? 단독 소유라는 개념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단독 소유에서 갖는 성격, 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타적으로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권을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등기가 넘어가야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때 얼마만큼 권리가 넘어가냐, 100% 권리가 다 넘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단독 소유에 있어서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소유권 행사에 어떤 침해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논의하는 게 반환 청구하고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이 논의의 대상.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소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 토지 위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올려놨다. 그러면 이제 이때 토지 자체에 인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토지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을 잡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그 건물의 철거라든가 혹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방해 배제 청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게 돼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유 관련해서는 등기법 할 때 논의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파트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유라는 개념이 거기서 하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공유, 합유 둘 다 기본적으로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 합유,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될 텐데, 등기부에 자, 갑이 60%, 을이 40% 이런 식으로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게 되면,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지분이 표시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유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공유와 합유라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이 중에서 먼저 이제 공유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단독 소유라는 개념과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분권자의 권리라는 걸 항상 비교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분권자, 공유 지분권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자, 우리 단독 소유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때 지분 비율이라고 하는 게 100%이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얘는 법조문이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등기에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갑은 이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디까지만? 지분 비율까지만. 을도 이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디까지만? 지분 비율까지만. 만약에 갑이 전부를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40%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을이 전부를 만약 사용수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60%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한편 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상, 누가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관리에 관한 상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면 누가 사용을 할 것인지 등등등을 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 한번 쟁점이 됐던 게 이 아이. 자, 공유물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상 갑이 사용하는 것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갑이 관리 특약을 통해서 을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절대로 갑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사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5,000원만 받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 하십시다. 그런 상태에서 갑이 이 문제 지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6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주도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 1년 후에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5,00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사용 수익도 을만이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런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외 보존 행위 등은 공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거,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지분 비율로 관리비를 부담한다. 자, 이게 이제 뭐랑 문제가 되냐면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에 가서 보게 되면요,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집합건물법 파트에서 출제 이슈. 그래서 복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 복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되고, 자, 복도 부분은 자, 평수가 넓으면 더 많은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죠. 해서 이렇게 관리비까지 체크를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개념을 비교를 해봐야 돼.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지금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 토지에 와서 지 멋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갑도 을도 각각 뭘 할 수 있다? 바로 반환 청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가 볼까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한다. 예,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서 요거 인정 안 됩니다. 해서 소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지분권자 임차인이나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등등등에 대해서 모두 다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불법 점유자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이때에서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연계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해서 요거 바뀌었다고요. 딱 하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불법 점유자의 어떤 목적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각각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이제 인정이 돼요. 저는 이제 나머지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는 하나만은 필요 없고 요거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파주 쪽에 있었던 사건인데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던 사건이었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굳이 그 나무를 다 빼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해졌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해서 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아이.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이제 외울 때 이런 식이지. 반환 청구 인정되는 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그 다음에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불법 점유자의 자, 배타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환 청구가 지금 판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변을 받고요. 자, 이게 이제 소위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다시 갑시다. 출발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서로 다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 특약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관리 특약은 지분권의 특정 승계일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을 미쳐야 되는데 다만 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그런 관리 특약은 무효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관리비용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은 쟁점 안 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바로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인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인정되는데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요 사용 수익 얘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 지분 처분의 자유하고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서 살펴를 보게 되면 자, 지분 처분의 자유 우리가 이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어떻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지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거, 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바로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자, 공유자가 그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됐을 때 이때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단독 소유 얘기부터 가봐야 되죠. 그래서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 단독 소유에서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때는 국고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면 국고에 귀속된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자식, 어떤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에? 국고에 귀속이 되게 된다. 그런데 공유 관계에 있어서 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나중에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한 건 별개의 문제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쟁점은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은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갑이 이 물건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이거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공유물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변경하는 것도 금지가 돼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 할 수 없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공유물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나대진 공유지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이게 이제 변경 행위로 봤었고요.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 멋대로 공유물 자체 전체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또는 자, 이 공유물에 대해서 변경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누가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쉬워지는 거죠. 자, 지분 비율의 보험주에서 등기 말소하고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얘기를 하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뭘 한다? 지워버리는 과정을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면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등기가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전제야. 다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지분이 제3자 등에게 넘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근데 그 등기 넘어간 걸 보니까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 그러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한편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공유자중 1인이 자, 그 공유물에 관한 등기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과 병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갑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최소한 갑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체 공유물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이 묶여있다는 전제하에서 자, 한 사람의 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되고요. 바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없이 전체 등기를 훔쳐가 버린 케이스가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한다고요? 바로 자, 전부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 공유자나 나서 가지고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일부라도 자, 진실이 숨어 있을 때 자기의 지분에 침탈이 있을 때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지분과 아무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어떤 공유물을 보니까 권리관계가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50%를 가지고 있고 을이 30%, 병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공유물에 대해서 자, 정이라는 사람이 이 갑과 을의 지분을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자, 볼까요? 누구 입장에서 바로 먼저 병의 입장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허용되지 않죠. 자기의 지분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안에서 구제 해석하면 어떻다? 전부가 순생 거짓말인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자,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 근데 이 지분 비율이 됐든 등기 전부의 말소 청구가 됐든 자기의 지분이 매개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자기가 나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리고 시험 지문을 본 때 이 파트가 상당히 지문 길이가 길어가지고요. 읽기가 더럽게 힘들어.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야 돼. 대부분 뭐 이해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게
공유라는 개념이 되겠고, 마저 이제 가서 볼게. 자,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개념,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검토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이다. 1000평짜리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각 공유자, 아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었고요. 기본적으로 분할 청구도 허용이 되게 됩니다.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땅 쪼개자, 이렇게 단독 소유로 가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 A란 토지 600평, 을이 400평의 토지를, B란 토지를 갖기로 토지 분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A란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이 60%, 을이 40%, B란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야. 근데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땅을 쪼갰다고 해서 A라는 토지가 누구한테,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B란 토지가 을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협의엔 분할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바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A 부분을 보면 이런 식이 되어 있다고. 갑이 60%, 을이 40%, B 부분을 보게 되면 갑이 60%, 을이 40%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때,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자, A 토지에 대해서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B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뭐 책 찾아봤자 못 찾을걸요. 순서를 바꾸고 나서. 그냥, 수업을 들으라고. 그 깝깝하니까 뭐죠? 깝깝하니까 책 씩 넘겨보는데 책 속엔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이 판례 변경 때문에 이 파트를 다시 다 드러냈어. 아주 죽겠어, 그냥. 미친놈의 새끼들이 그냥 판례를 바꾸려면 좀 있다가 이번 시험까지 보고 나서 바꾸던가 해야지. 그걸 싸가지 없이 그 6월 초인가 바꾸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자료만 바꾸느라고 뒤질 줄 알았네. 이건 또 출제자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게을러서 쌩 까고 넘어갈 텐데, 원래 내가 게을러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갈 텐데, 이건 차마 못 넘어가겠어. 파주에 있는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파주에다가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승낙 없이 뭘 해버렸다고, 나무를 다 이빨에 심어버렸다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뭘 한다고요? 목적물에 반환 청구를 했었다고. 그럼 기존 판례대로 하면은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하면 다 반환 청구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나무 다 베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근데 대법원 판사가 뭘 처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의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림을 다시 다 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다시 갑시다. 지금 협의한 분할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판결이한 분할이라는 게 있었죠. 갑이 60%, 을이 40%.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지를 판사가 쪼개주게 되면 A라는 토지의 지분, 갑이 60%, 을이 40% 써 있어도 이 갑이 단독 소유하고요. B라는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갑이 60%, 을이 40%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바로 을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관련한 쟁점으로서 공유물의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각 공유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최대 범주는요, 5년까지고요. 갱신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을 처분해서 매수한 입장에서도 다 이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왜?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이 공유 지분권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분할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눈이 달려 있으면.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즐거웠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유튜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갈 것 같아. 제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인터넷에다가 이 스트리밍을 쏘고 있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슈퍼 스티커인가 요걸 하나 보내주셨어. 1.01달러. 그 뭐냐면은 내가 가끔 인터넷 보면은 슈퍼챗하고 슈퍼 스티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괜찮은데 싶으면은 돈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슈퍼챗, 근데 좀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면 형편에 좀 보태라 라는 취지로 슈퍼챗이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슈퍼 스티커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잘난 척 하려고 거기다가 예?
아니 자기 그 금액은 잘 몰라요. 이건 1점 몇 달러짜리던데요. 그래서 진짜 장난, 심상치가 않아. 이제 여러분들 오거나 말거나 이제 관심도 없어. 나는 이제 지금 이제 탈도 홈탈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유튜버로서의 종이 가지고 오시네. 네, 이제 심상치가 않아. 이게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스티커란 거 보니까 뭐냐면은 저거더라고요. 체크. 뭐 하여튼 간에 거기다 실시간 창에다가 뭔가를 잘난 척을 하면서 쏘고 싶을 때, 자기 말을 뭔가 좀 주의를 끌려고 할 때, 뭐 스포츠 스티커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놀라운 분이야, 그분은. 아무도 채팅창에서 단 한 명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혼자서 패스 삼아서 슈퍼 스티커를 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오시도 안 오시는 중에도 모니터 띄워놓고, 이거, 뭐지? 저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한번 보면서, 그거 얼마나 웃겼는데, 게임하는 분이 하는 건데, 아이고, 아무개님, 2,000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이 지랄을 하면서 게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강의를 할 때, 아무개님, 3,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유 후에 처분병 요지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놈 일이 다 있어. 다시 그냥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다 엎드려 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지금 공유가 워낙 중요해요. 다시 갑시다. 자, 공유물,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둘이 막 다툰다고 서로 사용하겠다고 개싸움이 붙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관리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지분의 양수인 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이랑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용,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그렇다 치고 지금 판례가 바뀐 파트가 바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딱 하나만 가능해. 바로 불법 점유자의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소수 지분권자나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판례가 돼 있었다고. 근데 이 망할놈들이 이번에 판례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 반환 청구 딱 하나 지금 불법 점유자의 목적물 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 있죠.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한번 기억하십시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것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은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차임을 지급했기 때문에 굳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씩만 딱딱 끊어서 배우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했던 주제, 자,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이 인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 만한 게 등기 말소 청구,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게, 내 지분 안 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지분 비율이고 뭐고 간에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내가 나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옆에 사람 재산을 누가 훔쳐갔다고 했을 때 내가 굳이 나서서 지랄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에 그래서 난이도 있게 나올 때 그런 문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등 관련해서 요건 이제 민법 186조, 187조 얘기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중에서 판결이라면 공유물 분할 판결 또는 형성 판결을 의미하게 된다. 그 외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거 최대 5년까지고요. 갱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다면 이 기간 중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얘기 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다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불법 점유자의 그 목적물의 사용에 공유물 사용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삼았던 것이 뭐가 있었죠? 자,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됐던 거,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등기 말소 청구는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시험 문제 포인트 내 지분이 침해가 있어야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 그 정도까지 이게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는 관계 그리고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공동소유해서 합의의 취지라는 것은 표시가 되지만은 이 지분 자체가 지분 비율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합의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고분 소유적 공유에서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갑은 원래 등기부에 따르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을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가보니까 1000평 중에서 600평 부분 A 부분은 갑이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B 부분 400평은 누가 을이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권리 관계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원래는 이런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리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고 유효한 등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양작은 등기 명의신탁, 삼작은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자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는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니까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말소 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등기부를 정리하게 된다. 근데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을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봤던 거 실명법에서 논의가 됐던 개념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제한적 유효라고 해서 유효이다 보니까 해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한다.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소유자가 될 테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되죠. 자,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얘는 의미가 단독 소유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유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해서 단독 소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수익,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단독 소유는 처분도 할 수가 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모양새를 보니까 600평 A 부분은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B 부분은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분 A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B에 대한 을의 소유권은 뭐야? 등기부에는 공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은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 멋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은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단독 소유권에 있어서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와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다?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불법적으로 내 토지에다 건물 등을 짓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뽀짝뽀짝 와서 어디다가 A 토지에다 건물 등을 짓게 되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까 지분의 과반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침해하게 되면 이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 이슈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고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A 부분을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다.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독 소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기본 틀 소유권이란 건 뭐라고요? 사용수익과 처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다른 공유자가 침해를 해오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지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이 A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팔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 고분소유적 공유관계 법률 관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공유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방해 배제 제거 청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갑이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이 병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이 B 부분에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있다. 그때 을이 자, 방해 배제 청구에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단독 소유니까 누구도 같이 나서서 갑도 튀어나와서 너 치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의 내용은 뭐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깊이 나오질 않고요. 두 번째, 공유니까 모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등기부에 한 필지에 대해서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600평, 400평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그럼 등기부에서 단독 소유로 각각 쪼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고분 소유적 공유. 그리고 이런 고분 소유적 공유는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분자, 지분 형태로 등기된 거 요거 해소해서 단독 소유 형태로 해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단독 소유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게 고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다시 고분 소유적 공유,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 멋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옆에 있는 공유자가 치고 들어오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거니까 당연히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고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3자의 옆에 공유자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공유니까 모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맥락 고분 소유적 공유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게 합유라는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와 합유를 비교해 봐야 되죠. 자, 공유든 합유든 기본적으로 지분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지분이 등기부를 통해서 외부에 공시가 되게 되면 이것을 뭐라 부르고 바로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갑과 을이 어떤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이걸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관계를 합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갑과 을의 한 덩어리를 우리는 등기법에서 뭐라 부른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민법상 조합은 어떤 식으로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등기법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죠. 해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슈가 됐던 게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전조 이시, 충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갑과 을이 합유를 하는 경우는 갑, 을의 이름을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등기부에 올리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과 을이 우리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라는 모임으로 이걸 등기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자, 합유라고 하는 거 대신 이 부동산을 합유할 때 뭐라고요? 등기해야 된다. 다만 지분은 어떻다?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 소유 관계를 뭐라 부른다? 바로 합유.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간에 약정된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이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공동 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합유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었고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인정이 됐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합유자 한 사람은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한편, 여기도 내부적으로 지분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공유에 있어서는요, 형식이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과 병이 합유를 하고 있다가 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갑, 을, 병에서 갑과 을로의 갑과 을 이렇게 합유 명의를 두 명으로 바꾸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 있다 볼까요? 공유 갑이 60% 을이 30% 병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일단 등기 자체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형식이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해서 갑이 60% 을이 30%니까 2대 1의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이 누구한테 넘어가고 갑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을한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 어떻다?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형식은 뭐라고요? 병에서 을이나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등기법이랑 같이 묶어서 보는 거야. 공유에 있어서는 뭐 포기든 뭐가 됐든 간에 등기를 한다는 얘기가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세 놈에다가 두 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해서 한번 답이 됐던 거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포기를 할 수가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죠. 합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했을 때 특약이 없게 되면은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형식은 뭐가 된다고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 명인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해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자,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문제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 안 된다고 그랬었죠? 각 공유자 그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합의자 당연히 처분 변경 금지됩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보존 행위는 각 합의자가 각자 할 수가 있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어떤 물건을 침해하고 있다. 합의물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란 걸 합의자가 할 수가 있다. 아까 공유자가 제3자의 불법적인 점유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적 해석, 민법상 조합체, 합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민법상 조합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물의 양도 등으로 종조된 데서 큰 의미는 없는 파트 해서 이렇게 공유와 합의와 구분 소유적 공유, 그 외 총유라고 하는 건 지문 한두 개짜리고요. 큰 의미는 없고 대신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그런다? 총유라고 부르죠. 내가 종원입니다. 무슨 김씨 종원이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분할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내가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등등 했어. 내가 거의 목사는 계속 받겠지만 나는 계속 이 자리를 지켜왔어. 그럼 나중에 교회 재산을 좀 쪼개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지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요. 공유라는 개념, 구분 소유적 공유, 합유라는 개념 보셨고 잠시 끝났다가 9문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